이 물건이다, 그냥. 정화조를 건물에 딸린 물건이다. 그래서 건물이 아니다. 건물이어야만 법정상권이 성립될 수가 있는데 물건이기 때문에 법정상권이 안 된다. 근데 대법원은 물건이 아니라, 종물이 아니라 건물의 구성 부분이다.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건물에 딸린 하나의 건물의 가지, 건물 자체지, 건물의 구성 부분으로 봐야지, 그러니까 건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법정상권이 성립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죠.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단이 모르겠습니다. 그 정화조가 물건이냐, 건물의 구성 부분이냐, 그 부분은 조금 애매할 수 있겠지만 대법원의 결론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정화조를 계속 쓰도록 해야지, 그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산 고등법원 2007년 사례. 요거는 유류탱크가 문제가 됐는데, 유류탱크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이렇게 이제 피고가 주장을 했겠죠. 건물 철거를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가 내 유류탱크는 법정지상권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법원의 판단이 아니다, 건물이 아니다. 보시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의해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건물로서의 구조와 외관은 갖추어야 되는데 뭐뭐를 따져보면 이거는 유류탱크는 직육면체, 폐유 등을 저장하기 위한 직육면체 형태의 철구조물로서 기둥이나 주벽 등 건물이 갖추어야 할 구조를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쉽게 해체되거나 이동할 수 있는 것이어서 건물로 볼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그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지방법원 2005년 사례. 여기서는 이제 집진 설비인데요. 집진. 먼지 모으는 설비죠. 집진 설비. 그 밑에 부분에 보시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철거를 구하고 있는 집진 설비나 컨테이너, 파이프 배관 등은 위치, 기능, 구조,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공장 건물의 불가분적 구성 부분으로서 공장 건물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즉 이들은 공장 건물의 효용을 돕기 위한 종된 시설물, 물건이죠. 에 불과하다. 건물이 존재할 것이라는 요건에서 건물이어야 한다. 이게 이제 세부적인 가지였고요. 그 다음에 건물이면 되지, 뭐 허가받을 필요가 있다거나 또는 등기를 해야 된다거나 그럴 것까지는 없다. 그러니까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법정지상권의 보호 대상이다. 그게 이제 88년 대법원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제 좀 들어가 봅니다. 자, 그러면 건축 중에 있는 건물이 이제 존재해야 되는데,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 그러면 건물이 존재하거나 아예 없거나 이러면 딱 판단이 빠른데요. 짓고 있는 건물이 있어요. 짓고 있는 건물에는 어떤 판단이 이루어지는지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우선 그 건물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건물이란 게 완성된 건물은 아닙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건물이라고 할 때는 기둥, 그 다음에 지붕, 비를 피할 수 있는 지붕 정도를 갖추면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 만들어졌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 정도면은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건축 중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 정도 건물 상태에 못 오른 것, 그것도 못 오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다, 건물일 것 하면 뼈다구, 소위 기둥과 지붕이 있으면
건물입니다. 그는. 근데 뭐 10층이 올라가는 완성돼야 될 건물인데 1층밖에 못 올라갔다. 이 건물이에요, 건물. 법적으로는. 건물일 것에 당연히 됩니다. 근데 이제 건축 중에 있는 건물이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그 건축 중이라는 것은 그런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못 갖춘 상태면 어떻게 보호가 되느냐 이런 이제 그런 논의입니다. 근데 대법원 2003년 사례 같은 경우는 그 건물 이제 건축 중에 이제 그 완성된 건물은 아닌데요. 지하층 부분까지가 완성됐는데 지하층 부분으로도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그 신축 건물은 경락 당시 미완성 상태이긴 하지만 독립된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건물입니다. 건물. 건물. 그러니까 잘 보세요. 경락 당시에 미완성 상태이긴 하지만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 그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면은 소유권이 바뀌었을 때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소유권이 딱 분리될 때 갑부로 되어 있던 건물이 뭐 소유권이 변동되면서 분리되면서 법정 상권에 문제가 생기는데 분리될 때 건물이 있어야 되죠.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딱 다 지어진 허가 받은 건물이고 여기 등기된 건물이고 하면 딱 좋은데 그러지 않더라도 뭐가 미등기 건물도 좋다 이거예요. 짓다가 만 건물이라도 기둥과 지붕 이런 것들이 있으면 건물로서의 요건은 다 갖춘 거예요. 독립된 건물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그러니까 경매 당시에 경매로 소유권 분리될 당시에 그 구분 건물로서의 지하층까지가 만들어진 것도 독립된 건물이다. 그래서 법정이상구 성립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런 판단입니다. 요것도 이제 우리가 한번 계속 리마인드를 좀 시켜드리자면은 건물이 존재할 것이라는 것은 그 토지하고 건물 소유권이 분리될 때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는 원심 판단하고는 이론에서는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원심이 보기에는 그 건물은 아니다. 그것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지하층까지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 1층 아직 못 올라온 상태는 건물이 아니다. 그렇게 봤어요. 근데 대법원은 건물이다. 독립된 건물이다. 라고 해서 독립된 건물이냐라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제 모 건설이 땅하고 건물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땅은 피고에게 낙찰이 되고 그다음에 건물의 소유권은 원고 앞으로 건축주 명의 변경이 된 뒤에 그런 케이스인데 요거는 당연히 지금 원고가 지금 건물주라는 점에서 철거소송은 아니죠. 그죠? 딱 그렇게 느끼시잖아요. 딱 보시면 지상권 설정 등기 절차 이행 이렇게 되네. 그죠? 이게 원고가 건물주가 지상권 설정해 달라라고 하는 소송입니다. 이 사건에서 결국은 이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지상권이에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가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원칙 면에서는 같지만 원심하고 대부분의 그 판단이 다르지 않았습니다만 이게 독립된 건물이냐까지 됐느냐라는 점에서 시각이 좀 틀린 그런 사례였다. 그 출신 부분이 이제 중요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리마인드를 좀 시켜보면, 자, 건물이 존재해야 됩니다. 언제? 토지 건물 소유권이 분리될 때 건물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당권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해야 됩니다. 좀 쉽게 앞당겨지죠. 이게 이제 우리가 배웠던 그것까지 아닙니까? 자, 그런데 저당권자의 보호를 위해서 저당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당 설정 당시에 건물이 지어지고 있다. 독립된 건물의 단계로는 아직 안 되고 지어지고 있다고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이 지금 이제 이야기할 부분이에요. 자, 건물과 토지 건물의 소유권이 같았다가 탁 떨어질 때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원칙인데,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보호를 위해서 저당 설정 당시에, 이게 분리될 때가 아니라 이미 저당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 저당 설정 당시에 건물이 딱 존재하면 상관없겠지만, 존재하거나 아니 없거나 하면 상관없겠지만 건물이 지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단계에서는 과연 이게 나중에 지어진 건물을 위해서는 지어진 건물이 법정이상 상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그 판례가 약간 탄력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왜 그런지를 한번 이렇게 원칙을 가지고 이해해 보시면은 그 판례 입장이 이해가 돼요. 원래는 토지 건물이 소유권 분리될 때 건물이 존재해야 되는데, 저당권자의 보호를 위해서 저당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할 것이라는 요건을, 특수한 부분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문구를 그게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저당권자의 보호가 뭐냐? 그러면, 이거는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는 그러니까 그 저당 설정할 때 나는 깨끗한 건물에다 법정지상권 설정될 여지가 없는 깨끗한 땅에다 잡았어. 그렇기 때문에 내 담보 가치가 보호될 거야. 라고 하는 기대거든요. 그렇다면 법은 지금 대법원 판례가 해석하기에는 건물이 어느 정도까지 지어질 것이라고 예상될 수 있는 저당 설정 당시에 그런 단계에 와 있다면, 이거는 저당권자가 이미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예상하고 안고 저당을 잡았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탄력적으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이 뭐냐? 그 결론은 92년 대법원 사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민법 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해서 양자 소유가 다르게 된 때 건물 소유자를 위해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토지에 관해서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지상의 건물이 토지 소유자에 의해서 건축 중이었고,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완성될 건물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저당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여도 불축의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니며 사회경제적으로도 건물을 유지할 필요가 인정되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하니 상당하다. 그러니까 원칙의 예외에 약간 탄력적인. 그러니까 이게 구조를 알고 계시면은 상당히 어떤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자 기대라는 점에서 보자면 탄력적으로 해도 되거든요.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판단이. 그래서 요거 이제 그 사안이 92년 사안을 보시면은 이 사건 대지를 저당할 당시에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있었고, 그로부터 불과 4개월여 만에 완성됐다, 완공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저당 설정 당시에 건물의 건축은 외형상 상당한 정도로 진전되어 있었음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저당권이 설정된 대지에는 건물이 존재해야 되는데, 저당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해야만 되는데, 그 기준에 탄력적인 해석으로서
이미 이제 건물이 상당한 앞으로 어느 정도 지어질지 하는 규모, 종류 이런 것들이 예상되는 정도까지 진전되어 있었다면 뭐 법정 사건 인정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재판을 할 때는 저당 설정 당시에 건물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어 있었느냐 하는 것을 가름하는 것이, 판단하는 것이 관건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독립된 건물 단계로 와 있었느냐, 안 그러면 진행은 되고 있었는데 어느 단계냐 하는 것들이 이제 관건인데, 그걸 알 수가 없죠. 저당 설정 당시에 건물의 건축 단계 알 수가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원은 저당 설정 당시에 건물을 신축하고 있었던 것은 맞다. 그리고 4개월 지난 뒤에 완공이 됐다는 것도 맞다. 그러면 돌아가서 다르게 생각해서 저당 설정 당시에는 상당한 외형을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건 아니냐, 이렇게 본 거죠.